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애덤 뉴먼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 이번 셔널 아저씨랑은 굉장히 극과 극으로 이제 반대되는 캐릭터라서 천사 같은 캐릭터 얘기를 하면은 또 이제 악당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A16Z라는 데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유명한 미국의 그 벤처 캐피털 그 투자 회사예요. 거기까지만 이제 컨텍스트를 좀 알려드리고 이게 뭔가요? 유니콘 뭔지 아시죠? 그 전설 속에 상상 속에만 산다는 그런 동물이죠. 이게 한국으로 치면 그 동양으로 치면 그런 거지 막 봉황, 이무기, 용인가? 이무기, 용 둘 다 뭐 그런 개념인데 이게 유니콘이라는 말이 이제는 이제 하도 뭔가 흔해져서 다들 아시겠지만 원래는 지난 거의 10년 됐어요. 2013년에 어느 벤처캐피털에서 이제 기업 가치 1빌리언 넘는 1.4조 원 넘는 스타트업들이 세상에 39개밖에 없어서 굉장히 희소하다는 의미로 처음 이 유니콘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스타트업 붐이 일어나면서 이제 유니콘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유니콘이 그렇게 막 흔하지 않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데카콘 얘기도 나오고 뭐 헥토콘 얘기도 나오고 올해 2022년 기준으로 보면은 약 900개 유니콘 기업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총 이들의 가치는 총 3.5조 달러 밸류라고 해요. 그런데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사업 모델도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거기에다가 숱한 논란의 중심이 섰던 인물이 파운더 CEO가 되어서 이 기업이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하자마자 유니콘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게 뭔 말인가 싶을 텐데 이게 바로 이 애덤 뉴먼이라는 사람 얘기입니다. 아까 말했던 A16Z라는 그 앤더슨 호로위츠라고도 이제 알려지는 전 세계 거의 가장 크고 유명한 벤처 캐피털에서 8월 15일 정말 굉장히 떠들썩한 뉴스였어요. 바로 이 애덤 뉴먼이 새로 창업한 Flow라는 사업에 이 펀드 역사상 가장 큰 투자액인 350억 5천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밀리언을 100만 원을 읽어서 그리고 이 애덤 뉴먼이 누구냐? 바로 이 WeWork 그 유명한 WeWork의 창립자가 이 애덤 뉴먼이에요. 그때 애플 TV에서 나왔었나 넷플릭스에서 나왔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서 그 We Crash라는 그 드라마 있잖아요. TV 쇼 이제 다 영화화돼서 거기에 이제 주인공이기도 하죠. 그래서 뭐 어찌 됐던 위워크라는 이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었지만 기타 각종 경영 문제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모델 아무래도 이제 위워크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불안이나 밸류에이션 논란 때문에 자금난을 겪고 있었던 차에 사실 그때 또 소프트뱅크가 우리의 손정희님께서 약 50억 달러 5조 9천억 원을 긴급 투입해서 크게 논란이 됐던 적도 있습니다. 사실 이때부터 난 시작이라고 봐. 이 애덤 뉴먼이 항상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사람한테 말도 안 되는 규모의 투자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또 능력이라면 진짜 엄청난 능력인데 어쨌든 물론 위워크의 IPO 실패로 손정희는 이제 어마어마한 손실을 떠안게 되고 나중에 투자자들에게는 이거 정말 투자 실수였다고 인정을 하면서 공개 사과까지 하죠. 아무튼 애덤 뉴먼은 그렇게 CEO 자리에서 쫓겨나 그리고 한동안 잠적했었거든요. 안 보였어요. 그 와중에 뭐 세계 여행도 잘 다니고 열심히 놀러 다니긴 한 것 같더라고요. 또 심지어 그 사이에 본인 중심으로 전개된 이 위워크가 컨텐츠화 되기도 했잖아. 그래서 완전 이제 인기쟁이도 되고 이제 연예인 돼서 연예인. 요즘 어디서 뭐 하나 했더니 또 이제 화려하게 이렇게 컴백을 한 것 같아요. 이 스타트업이 뭐냐면 이 부동산 스타트업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Flow예요. Flow. 한번 볼까요? 이게 다예요. Coming 2023. 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호로위츠의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기사도 많이 됐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논란도 많이 됐었는데, 도대체 왜 이 펀드가 이렇게 큰 돈 투자했는지 다들 궁금해해서 하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 투자를 한 이 벤처 캐피털리스트가 마크 안더슨이 그 A16Z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자신이 왜 플로우에 투자를 했는지 나름 논리 정연하게 설명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의식주다. 근데 요즘 주거 환경에 대한 이 주에 대한 문제가 너무 크다. 왜냐면 우리 같은 옵션은 집을 사거나 근데 그 집을 사려고 해도 몇십 년 동안 이제 막 모기지 끼고 힘들게 비싸게 그렇게 해서 뭐 겨우겨우 산다고 쳐도 요즘 비싸서 살지도 못하지만 그렇게 산다고 쳐도 사면 너무 모빌리티가 떨어져. 어디 뭐 가기도 힘들고 30년 이제 모기지 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집을 렌트하는 옵션이 있는데 미국은 대부분 이제 임대 모델이니까 근데 이거 렌트를 하면 널 잘 알다시피 굉장히 비싸고 열악한 환경이잖아. 결국엔 내 집도 아닌데 돈만 쓰고 나는 심지어는 그 렌트만 맨날 내고 나는 애꾸리는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것도 말이 안 되고, 게다가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리모트 워크를 하고 있는데 다 집에서 일하는데 주거 환경에 대한 솔루션이 왜 아무것도 없냐, 이게 이들의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고요. 그래서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올 거냐라고 했더니 플로우는 앞으로 새로운 주거 방식을 제시를 할 것이다. 우리는 플로우에 투자를 하기로 했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정확히 어떤 솔루션인지는 알려주진 않아요. 딱히 구체적이진 않아. 근데 그냥 뭔가 장황하게 에세이를 써놨는데 residential real estate, 주거용 부동산, 이게 세상에서 가장 큰 largest asset class다. 시장도 가장 크다. 여기에서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겠다. 그래서 어쨌든 이 주거용 부동산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리드할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은 아담 뉴먼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함께 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담 뉴먼은 위워크로 지금 이미 글로벌 자산군 2등 시장,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에서 혁신을 일으킨 적이 있잖아. 그래서 1등 시장도 해결해 볼 만해. 라고 하는 뭐 대충 이런 뭐 로직 아닌 로직입니다. 근데 이 플로우 같은 경우는 위워크랑은 좀 달라요. 일단 자기 자본으로 지금 부동산 매입이 많이 되어 있고요. 아마 이 점 때문에 투자가 들어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 애초에 보면은 아담 뉴먼 같은 경우는 이 플로우 사업을 위해서 이미 뭐 아틀란타, 마이애미, 뭐 내셔빌 뭐 이런 지역들의 한 3천, 4천 개 이상 가구 규모의 그 포트폴리오 리얼 에스테이트를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은 이 부동산 이 토tal portfolio value가 이 자산 가치만, 지금 매입해둔 부동산 자산 가치만 1 빌리언 이상일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니콘 가치가 나왔겠죠. 그럼 도대체 비즈니스 모델이 뭐 말이라도 했을 거 아니냐, 도대체 뭐냐라고 했는데 측근들, 이들의 말을 토대로 좀 짜집기를 해보자면 얘네들이 지금 아담 뉴먼이 자회사 몇 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자회사들을 토대로 지금 한 3가지 정도의 사업 모델 혹은 수익 모델이 있다고 좀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플로우 모델에 가장 주요하게 타겟하는 그 고객층은 좀 하이 인컴 리모트 워커즈라고 해요. 그게 도대체 어떻게 그 주거용 부동산 시장의 혁신을 가르쳐 온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플로우의 자회사라고 알려져 있는 이 FOL Management라는 Future of Living을 지향하는 FOL Management라는 회사의 소개란을 보면은 우리는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이제 우리 미국 현재 주택 시장의 생태계와 이 테넌트 리빙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 줄 거다. 뭐 이런 굉장히 난해하고 굉장히 하이 레벨에 아무 의미 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안더슨이 언급을 했던 we're rethinking the entire value chain of real estate 뭐 이런 거를 하려고 한다고 해요. 결국 이런 것 같아요. 컨비니언트하고 커뮤니티가 제공되는 굉장히 아이디어한 거주 공간을 마련해 주겠다. 건물에는 지금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뭐 편의시설 갖춰주고 뭐 공동 작업 공간, 요즘 다 집에서 일하니까 그래서 코워킹 스페이스 안에 만들어 놓고 풀스, 뭐 바버샵 뭐 이런 거, 아니면 다른 편의시설, 뭐 요가 클래스도 있고 이런 서비스들이 이제 테넌트들한테 다 제공되는, 그래서 그 아파트에 사는 이 거주민들을 하나의 커뮤니티로 뭐 묶어보겠다. 그래서 이들에게 최상의 밸류를 이제 주겠다, 이런 게 컨셉인 것 같아요. 이들 말에 의하면 그 리모트 워커스들의 유토피아를 말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실 아담 뉴먼이 부동산 관련해서 이것저것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플로우가 하려는 게 결국에는 이제 아파트 관리해주는 이 서비스 플랫폼인 거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자회사가 있는데 컬슨이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얘네들이 하는 거는 이제 그 테넌트들이 이제 바쁘니까 대신 가사 일 같은 거 해주는 뭐 grocery shopping 아니면 뭐 laundry pickup 뭐 이런 전문적인 그 가사 도우미 같은 서비스 업체들도 있고 이런 부대 서비스까지 함께 제공할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그래, 이제 블록체인 안 나오면 이상하지. 이제 크립토와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보다 투명한 이 그 리스 결제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제 월세도 이제 블록체인으로 낼 수 있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그 블록체인 관련해서는 아담 뉴먼이 지금 최근에 블룸버그랑 인터뷰를 한 거에 나온 거 보면은 이거는 진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뭔가 피지컬이 가능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네요. 지금 얘네들이 그 서비스를 론칭하겠다는 그 지역들을 보면은 미국 지역들 중에서 걔네들 이미 매입이 됐다는 마이애미, 아틀란타, 내셔빌 이런 지역들에서 처음으로 서비스를 론칭을 할 건데 이 지역들의 특징이 미국에서는 선벨트라고 불리는 지역이기도 하고 미국의 다른 대도시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뭐 저렴한 편이고 일단 세금이 좀 낮아요. 그런 걸로 좀 유입을 시키는 편이거든요. 이 주 정부들에서. 안 그래도 요즘 최근 들어서 이제 기업 투자자들이
특히 막 사모펀드들이 아파트 매입을 굉장히 막 포트폴리오 단위로 막 한 번에 몇백 몇천 개씩 사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블랙스톤 같은 경우는 Blackstone recently bought preferred apartment communities 아예 $5.8 billion 거의 뭐야 6조지. 6조 원, 하나로 6조 원 넘는 그 포트폴리오 그 리얼 에스테이트를 다 사버린 적도 있고, 선벨트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상징적인 그런 곳이에요. 왜냐면은 꼭 막 뉴욕 같은 곳이 아니더라도 이런 데조차도 벌써 지금 렌탈 아파트가 가격이 너무 오르기도 했고, 그 거주 환경이 좀 힘들어진 곳이거든요. 얘네들의 그 랜드로드가 누구인지 보면은 대부분 이제 다 기업화돼서 다 코퍼레타이즈해서 아까 말했던 뭐 기업형 부동산 펀드들, 블랙스톤 같은 애들이 그냥 멀티패밀리 포트폴리오를 다 싹쓸이 해가지고 코퍼레이트 랜드홀드가 됐고, 얘네들이 이제 가서 정말 사모펀드들이 잘하는 그 렌트 비용 확 올리고 그러면서 막 수익성 개선하다 보니까 입주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살기가 힘들어진 거죠.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어쨌든 포인트는 이 아담 뉴먼이 되게 뭐 잘한 거죠. 저기 지금 엄청나게 실패한 CEO로 낙인이 찍혔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 딛고 일어나서 지금 또 그 요즘 스타트업들이 다들 하는 우리는 테크 회사다, 우리는 부동산 아니고 테크 회사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1 빌리언 밸류에이션을 땡긴 것 같습니다. 똑똑해요, 똑똑해. 마냥 욕만 할 수가 없어요. 이거조차도 아무나 못하는 거거든. 이게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냥 임대 사업 모델인데 뭘 한다는 거지?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싶으면은 사실 이게 딱히 뭐 위워크랑 그렇게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오피스가 아니라 이제 레지던셜로 바꾼 것 뿐이지. 그리고 사실 이 아담 뉴먼이 레지던셜 리얼 에스테이트 미국 주거용 부동산 시장에 도전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 플로우가 사실 예전에 실패했던 이 We Live라고 있었는데, We Live 이 2.0 버전일 수도 있어. 왜냐면 이게 너무 망해가지고 다들 기억도 안 나실지 모르겠는데, We Live라고 한 3, 4년 전에 뉴욕이랑 버지니아 지역에서 이 co-living, co-working 말고 co-living space 모델을 처음 시작했던 적이 있었다가, 그러니까 2019년 같은 경우는 저도 그때 기억이 나거든요. 한창 막 홍보가 됐었어요. 뉴욕시 직장인들을 위한 약간 하이엔드 기숙사 느낌이다. 그리고 short-term rental 가능하다. 이제 뉴욕 같은 경우는 진짜 웬만해서는 뭐 미니멈 뭐 12개월, 14개월은 뭐 막 강제 노예 계약을 해야 돼서, 그런데 그 와중에 숏텀 렌털이 나오고 제 기억엔 가격도 굉장히 쌌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컨비니언트 코-리빙 럭셔리도 다 프로바이드 해준다고 그러고 가격에 다 포함된다고 하고, 굉장히 처음에 막 엄청 광고가 홍보를 했었었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여러 가지 논란과 이제 임대법 위반 이런 것들로 이제 실패로 끝났죠. 그때 당시 어떤 루머가 있었냐면, 루머도 아니야, 결국 사실로 판정됐으니까, 부동산 관련해서도 이제 임대법에 의해서 이제 규제도 있고 다 하는데, 이 렌털 유닛들을 이제 불법으로 호텔로 바꿔서 정말 에어비앤비 운영하고 그냥 거의 호텔처럼 운영을 해서 말이 안 됐거든요. short-term rental이고 단기 계약에다가 가격도 엄청 싼데 프로바이드 하는 어메니티즈, 컨비니언스는 너무 많고 너무 고비용 구조라서 이게 사업 모델이 될 수가 없었어요, 애초에. 근데 이게 돈 너무 먹으니까 이제 점점 그 렌털 유닛을 호텔처럼 바꿔가다가 이제 걸린 거죠. 불법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냥 처참하게 끝났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사실 블록체인이라는 거 말만 했어도 이제 밸류가 그냥 확 올렸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뜬금없이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이 뭐 무슨 말이냐, 웬 말이냐 하겠지만, 아마도 그 리워드 프로그램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다가 블록체인 도입하겠다 뭐 이런 말 한 것 같아요, 인터뷰에서. 그리고 이제 그 주거 그 테넌트 커뮤니티 빌딩에 있어서 뭐 웹3까지 생각을 한다 뭐 이런 루머가 있는데, 뭐가 됐든 실리콘밸리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키워드는 다 가져오긴 했어요. 그리고 어차피 이 크립토 세계는 약간 힙합씬 같아서 이렇게 아담 뉴먼 정도의 캐릭터는 이 세계에서는 평타칩니다. 워낙 별의별 캐릭터들이 많기 때문에 망해도 아담 뉴먼처럼 크게 이게 폭망한 사람은 오히려 좋게 봐주는 시각도 있어요. 진짜 정말 한켠에서는 월드 클래스 파운더라고도 언급이 되고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 사시는 분들 기억나실 수도 있어요. 헬로 알프레드라고 해서 약간 심부름 앱 같은 게 있었거든요. 한국으로 치면은 약간 가사 도우미 서비스 제공하는 이 오토 모델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파트, 이제 오피스텔 이런 레지던셜 리얼 에스테이트를 관리하는 게 실제로 소유하는 랜드로드가 부동산 디벨로퍼이거나 완전 코퍼레타이즈해서 이제 매니지먼트 회사가 따로 있는데, 이제 이들이 클라이언트인 거지, 이 알프레드 같은 경우는. 그런데 최근 또 기사가 나왔는데, 그 최근 기사에 따르면 이 아담 뉴먼이 알프레드 투자를 했었어요.
그냥 투자를 했었고 투자 후 2년 후에 알프레드 이 경쟁사를 인수해서 지금 플로우의 자회사로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알프레드 투자했을 당시에 이 아담이 뭐 본인도 그렇고 자기 투자 회사에서 한 2명 정도 인력을 이제 보내서 알프레드 그 보드로 합류를 시켰었는데 이때 당시 그 알프레드 사업 모델을 다 충분히 듀디리전스를 마치고 좀 다 결국은 훔쳐온 게 아닌가 뭐 이런 의혹도 있다고 하네요. 아무튼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일단 위워크 때 워낙 사고를 많이 쳐서 사실 투자자들도 아담을 못 믿고 있어요. 뭐 비행기에서 뭐 대마초를 피지 않나, 자기 가족들 뭐 와이프부터 시작해서 막 자회사 사장으로 막 앉히고, 그리고 별의별 일 많이 했지. 그 위워크 같은 경우는 정말 그 workplace sexual harassment lawsuit도 굉장히 많았고 굉장히 다채로운 이력의 CEO인데 어쨌든 뭐 새로운 걸 한다고 하고 적극적인 이 월드 클래스 VC가 또 서포트를 해주고, 그래서 그냥 흥미로운 것 같아요. 도대체 시작이 $1 빌리언인 회사는 도대체 어디까지 갈까? 그 끝은 어딜까? 이 아담 뉴먼이 또 다른 위워크를 만들 건지, 아니면은 약간 그동안의 그 불명예와 이런 걸 다 씻고 또 정말 모르죠. 이런 사람은 진짜 모르는 거야. 진짜 미국 부동산 시장을 혁신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한번 지켜보고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네요.